안녕하십니까. 어,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일부 악성 종양을 갖고 계신 악성 종양, 고엽제 후유의증 가운데 악성 종양 중에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네 가지 질병이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비전, 비전형 파킨슨증, 그 다음에 방광암,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렇게 네 개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변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 보훈처장이 대통령께 업무 보고한 사항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지금 얘기는 없지만 고엽제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해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또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만약에 이런 악성 종양 네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고엽제 후유증 여러분께서는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등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도, 중등도, 고도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보고에 나타난 그 내용으로 봐서 후유증이 후유증으로 변경이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상위 등급을 전상이나 공상 거의 상위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후유의증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후유증은 내가 등급을 갖고 있으면 그 등급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된다는 거죠.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본인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발성,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그 중에서 후유증 중에서도 아마 이 질병들이 의학적으로 논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게 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기는 바꿔야 된다. 후유증을 후유증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려면은 관련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련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바뀌어야 이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벌써 보훈처장이 대통령께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면은 이분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한 보고는 아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준비도 했고 의학적인 어떤 검토도 받았을 거고 어쨌든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보도자료 내놓고 보도자료는 모든 만인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면.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보도자료로 내놓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뀌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직은 그런데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2023년도에 주요 사항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뀐다고 보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다발성 경화증이나 비전형 파킨슨증, 또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은 등급이 낮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상위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한 6급이나 5급, 또 잘 받으면 5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6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질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면은 이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장애 등급에서 일단 상위 등급으로 바뀌는 거죠. 그 차이는 제가
항상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듯이 장자와 서자라고 표현을 내가 많이 하죠. 그 표현은 법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장자와 서자 얘기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장자, 후유의증은 서자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는데 그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어쨌든 서자에서 장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배우자에게 내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승계가 돼요. 후유증에서는 안 됐는데 후유증으로 바뀌면서 또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면 내가 받던 그 연금을 뭐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관련법에 따라서 일부가 되더라도 계속 승계가 돼서 배우자에게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 그런데 너무 궁금하다 하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 나왔기 때문에 실행 시기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23년도 실행한다고 했지만 상반기 이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로 바빠서 놓쳤는데 어느 그 고엽제 환자이신 어느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내용을 왜 방송을 안 합니까? 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리저리 바빠서 못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할 거다.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여러분들 지금 이 질병 네 가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일단 가벼운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뭐 6급까지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질병이 이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바뀐다는 것은 지금 법도 이미 개정도 안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를 업무보고 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놨어요. 보도자료가 나오면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죠. 일단은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보도자료 나오면 그것은 이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면 저한테는 이제 전화를 가능하나 하셔도 이 지금 방송 이상은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77-0606으로 전화를 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든지 이제 거기 직원들 잘 모르면은 그 담당을 보상정책과 담당을 바꿔달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마 거기서도 확정적인 얘기는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한번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미리서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진단을 해서 검사 기록과 진단서 이런 거 확보해 놓으면 언제라도 제출하십시오 하면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어도 어쩌면은 또 그 해줄지도 몰라요.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께서 가서 얘기 안 해도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나름대로 그건 이제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 고엽제 후유증인 약성 종양을 앓고 계시는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서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또 제가 물론 또 방송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훈 급여가 배우자까지 승계가 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바뀐다.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그 두 가지가.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요. 만약에 지금 이 어르신들이 지금 6급에서 중등도나 고도를 받으신 분은 6급에서 5급을 그 합쳐지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께서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이 또 다른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이 합쳐져서 종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종합 판정.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는 그 희망적인 뉴스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예, 장애 진단서로 대체하면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죠. 자, 그거는 일단은 이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 언제쯤 됩니까라고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2023년 금년 6월 17일자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7일자 이후는 인천에서 여기 그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까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시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언제부터요? 지난번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고 전화가 계속 오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2023년 6월 17일자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나가야 되겠죠. 일단은요. 상반기가 다 가기 전에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신체 검사를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장애 진단서로 신체 검사를 대체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은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업무 보고를 보면요, 상당히 그 능동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국군묘지가 지금 국립묘지가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데도 하나 이제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왜냐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계속 늘려야 돼요. 그건 그 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안장되신 분들을 어떻게 뭐 하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쨌든 새로 하신 분은 지금부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또 뭐 다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고요. 또 보훈병원이 또 없는 곳이 많아요. 너무 멀고 그래서 강원도나 그 지역 안배를 해서 보훈병원도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신체 검사를 할 때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말로만 예우하지, 국가유공자를 말로는 예우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한다면 그거는 말을 안 하는 것만 또 못하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 병원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병원은 그 시설도 확충하고, 또 없는 곳은 지역 안배를 해서 또 다시 더 보훈병원을 늘리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은 지정병원을 지금 지정을 해주잖아요. 지금 670개가 늘린다고 했는데, 지정병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또 뭐 해제를 하고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이제 국가유공자는 아무데나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금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정병원을 따질 필요도 없고 전국에 있는 병의원을,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의원을 찾아가시면 국가유공자는 어디서나,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카드 한 장이면 전국을 무료로 여러분이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를 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카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병원도 아무 병원이나 가서 일단은 진료를 받으면 그 기록이 일단 보훈처로 넘어가서 보훈처에서 뭐 그 일정액을 이제 지급을 그쪽으로 병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차차 어쨌든 한 번에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예, 준비하고 또 새로운 보훈처장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고 또 정말 멋있는 말도 하잖아요. 인류 보훈이란 단어까지도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쨌든 일단 다행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데서 이제 언제부터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께 혜택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국가의 그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항상 조금씩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방송은 후유의증이 후유증으로 변한다는 그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시면 또 보건처 전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이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